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돈이 조금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아주 소액으로 갖고 계신 분 계시고, 그런데 웃긴 거는 뭐냐면 제가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거의 99%는 소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소액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3천만 원 있어도 소액이고 어떤 분은 50억 들고 있어도 소액이라 그러는 분도 있고 모든 사람이 소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긴 거는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이제 은행 센터장이 저녁 한번 꼭 먹자 그래서 갔는데 어떤 분을 한 분 데리고 오셨더라고. 근데 이분이 현금이 소액으로 갖고 있는데 센터장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 얘기예요. 본인 얘기.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작아가지고 선생님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얼마 정도 갖고 계십니까? 이러니까 한 200개 있대요, 현금으로. 근데 자기가 현금이 너무 적어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게 할 수가 없대. 그래요? 그랬죠 뭐.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현금이 200개 있는데 자기는 너무 돈이 적어가지고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그래서 이걸 갖고 뭔가를 좀 잘해보고 싶다면서 간절하다면서 자기는 저보고 도움을 달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밥만 시켜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 봐도 진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전세 사기의 성지였죠. 전세 사기의 성지. 전세 사기라 그러면 어느 동네가 먼저 제일 떠오르나요? 전세 사기면 무조건 화곡동이죠. 우리나라의 전세 사기의 시발점. 이게 사실 전세 사기라는 거는 이제 터져서 그렇지만 사실 20년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화곡동이 전세 사기의 성지가 되었는지부터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전세 사기의 성지가 되었을까? 거기는 화곡동이라 그러면 무슨 구입니까? 강서구죠, 강서구. 이 강서구는 서울의 끝자락입니다. 사실 거기에서 넘어가 버리면 경기도로 부천 아니면 김포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은 벗어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사람 심리적으로. 그래서 가다가 마지막에 갈 수 있는 데가 화곡동이고, 서울에서는 때로는 작은 돈으로 이제 뭔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면서 부모 도움 없이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 동네가 어디다? 화곡동이에요, 이게. 그만큼 거기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도 만들어지는 데가 어디다? 화곡동이다 이 말이에요. 화곡동 가면 아파트가 많을까요? 빌라가 많을까요? 당연히 빌라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는 지역이 화곡동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화곡동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전세 사기를 막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전세 사기를 맞았어요. 나는 전세 허그 쪽에 대출 받고 들어갔다가 전세 사기를 해서 어찌됐든 내 원금은 사실 다 회수했죠. 회수했지만 이분들이 다시 전세에 또 들어갈까요? 안 그러면 그 자금 상황에 맞게끔 해서 집을 매입을 하려고 노력할까요? 모든 사람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세 사기를 또 당하신 분이 또 바로 전세를 구하러 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왜? 내가 몇 달 동안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에 떨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해라고요? 세상에 아무도 못 믿을 수 있어요. 한번 그런 큰 고통을 당하신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살긴 살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경기도로 넘어갔으면 처음부터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서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선택했는 지역이 화곡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분명히 집을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내가 자금이 안 된다 그러면 평수를 줄여서라도 살려고 노력하는 데가 어디다? 화곡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곡동에 보면 경매물건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화곡동이죠. 저도 한때는 상담을 하면서 여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여기보다 비슷한 가격에 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은데 굳이 내가 여기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비슷한 자금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 비슷한 자금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서울에서는 화곡동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 매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는 꽃이 어디다? 화곡동이기 때문에 화곡동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고 건물 면적은 13.51평, 연식은 2014년식입니다. 10년 정도 되었으면 아직은 건물이 새 거와 유사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대학역이 있는 임차인인데
대항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다른 거는 절대 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과연 내가 이 동네에 이런 빌라를 내가 낙찰받았을 때 팔릴까, 이거를 다들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밑에 가면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 있죠. 국토부 실거래가 보시는 것처럼 국토부 실거래가 최근 3년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 빌라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 달에 몇 개 정도 매매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아직도 6월달이에요. 아직도 6월달이에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페이지를 지금 몇 번 눌렀는데도 아직도 6월달이고 이제 6월 1일이 나왔어요. 6월 1일만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거래됐습니다. 6월 1일만 하더라도. 그만큼 화곡동은 저희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5월달이 153건이 거래되었습니다. 153건. 한 달에 한 동네에서 153건이 거래됐다면 여러분들 생각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적게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 실거래가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한 달 실거래가가 한 10개 있으면 많다고 얘기합니까? 적다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그 평형대에 그 정도 나왔다 그러면 오, 많이 됐네,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빌라는 사실 평형대가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153건이라 그러면 엄청 거래가 많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 신축 건물에 있는 분들이 전세 사기를 많이 당했을까요? 구축 건물에 있는 분들이 전세 사기를 많이 당했을까요? 여기는 당연히 신축 건물에 계신 분들이 전세를 사기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축 건물로 갈까요? 신축의 집을 살까요? 신축급의 집을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 내가 살아왔는 그 환경은 내가 바꾸기 싫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신축급의 물건들을 더 많이 선호했을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연식이 나옵니다. 연식. 여기 보시면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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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6년, 21년, 18년, 15년, 17년, 오랜만에 94년, 2000년, 그리고 2001년, 2002년, 10년, 18년. 이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신축급들이 거래가 많이 된다고 실거래가에서 얘기를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화곡동에 구축을 낙찰받는 게 좋을까요? 신축을 낙찰받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신축을 낙찰받는 게 많을 거고, 또 연면적을 보면 투룸, 쓰리룸이 당연히 섞여 있지만 확실히 투룸보다는 쓰리룸이 거래가 더 활발하다는 것은 여기 실거래가를 우리가 보면서 다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화곡동에 한 달에 150건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화곡동에 낙찰받으면, 때로는 신축급의 화곡동에 낙찰받으면 팔릴 수 있다 팔릴 수 없다를 본인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거조차도 못한다 그러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동네에서 153건이 거래된다 그러면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생들도 화곡동에 낙찰받고 바로 파시고 임대 놓고 또 바로 파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근데 화곡동에 낙찰받고 못 팔았다는 사람은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어제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목포에 계신 분이 동대문에 빌라를 낙찰받았는데, 물론 어제는 뭐 가계약금 받았는데 일요일날 와서 본계약서 쓴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초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2억 9천에 낙찰받았는데 3억 6천에 팔았어요. 석 달 만에. 그래서 내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 것 같아요. 얼마 걸렸어요? 그러니까 석 달 걸렸대요. 석 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물건 하나 봅시다. 이거는 똑같아요. 이것도 건물 면적이 44.07, 13평, 감정가는 3억. 요것도 사용 승인일은 14년. 그러면 똑같은 14년인데 평수도 비슷한데 하나는 왜 3억 4천, 하나는 왜 2억 6천에 나왔을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감정하는 사람은 왜 연식도 똑같고 평수도 비슷한데 왜 감정을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의심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실거래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의심을 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남을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통계를 보고 거래되는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감정가 3억짜리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감정가 2억 6천짜리는
이쪽이다 이 말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2억 6천의 감정가가 있고 여기는 3억의 감정가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감정가가 차이 났을까? 그러면 시세는 차이가 날까 안 날까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실거래가를 보고 그냥 대충 눈여기로 보시면 안 되고 디테일하게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는 3억이고 여기는 2억 6천이었을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는 3억이고 여기 2억 6천이었을까?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평지입니다. 평지. 그리고 여기는 옆에 뭐가 있어요? 산이 있죠. 산이 있으면 평지에서 산으로 올라가면 산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경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경사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금의 여력이 된다 그러면 평지를 살 것 같아요? 오르막을 살 것 같아요? 당연히 자금의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평지를 취득할 것이고 똑같은 여건인데 자금이 살짝 모자란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낙찰받으면 1번이 잘 팔릴까요? 2번이 잘 팔릴까요? 호야님 1번이 잘 팔릴까요? 2번이 잘 팔릴까요? 매도할 때. 이거 우리 호야님 대답 주셨습니다. 당연히 1번이 잘 팔리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입찰가를 적을 때의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1번이 2번보다 잘 매도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진의 폭은 1번이 마진 폭이 클까요? 2번이 마진 폭이 클까요? 당연히 2번이 마진 폭을 크게 잡아갈 거예요. 왜? 얘가 잘 팔린다 생각하니까 당연히 얘는 마진 폭을 크게 하고 이 친구는 마진 폭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왜? 평지고 잘 팔리니까.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어제 제가 상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상가는 무조건 좋은 거 사셔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고 집은 산 꼭대기 사놔도 돈 버는 게 집이에요. 지금 서초동에 850억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곧 나올 겁니다. 손흥민이가 이번에 청담동에 400억짜리 아파트 분양받았는 거 뉴스 나왔죠. 거기는 말할 게 없습니다. 서초동에 지금 850억짜리가 분양이 됩니다. 850억짜리가. 어떤 사람들은 850억에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산후에 여기에서 1억에 살아야 될 분들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상가는 없어도 상관없지만 집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3억, 여기는 2억 6천 감정가가 나왔는데 여기는 잘 팔리니까 입찰가를 조금 더 올려야 되고 여기는 잘 안 팔리니까 입찰가 좀 내리더라도 낙찰만 받는다 그러면 마진폭은 여기가 훨씬 크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저보고 해라 그러면 저는 한 개를 하더라도 이 산 쪽에 가까운 데로 가서 그중에 괜찮은 물건을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왜? 후퇴할 곳이 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평지에서 거래는 잘 되겠지만 굳이 평지에서 거래 잘 되는데 그 대신 내가 마진폭을 줄여서 갈 이유는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만약 한다 그러면 그건 사람의 성향마다 틀리겠죠. 조금 산 쪽에 가서 오르막길에 이쪽에서 좋은 집을 저는 임장을 통해서 저는 가져갈 것 같아요. 왜? 한 건을 하더라도 마진폭이 크게 가져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물건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돈에 대한 편견도 버리셔야 되고 내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 많은 분들이 어느 동네 가서 입찰을 봐야 되느냐 물어봐요. 화곡동을 해야 될지 강남에 해야 될지 뭐 서초동을 해야 될지 성북구를 해야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단기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무 물건 해도 상관없답니다. 아무 물건. 왜? 내가 낙찰받고 바로 팔 것인데 어디 간들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파는 게 목적이잖아. 파는 게. 내 목적이 뭡니까? 빨리 낙찰받고 빨리 파는 게 목적이지 내가 긴 시간을 보유할 것 같으면 입지적인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기 매도가 목적이시라 그러면 굳이 입지적인 거는 따질 필요는 없다. 그 대신 마진폭을 크게 가져가시는 분이 결론은 잘하는 겁니다. 강남에 하나 사서 1,000만 원 남기실래요? 화곡동 가서 5천만 원 남기실래요? 맞잖아요. 그러면 나는 단기 매도가 목적이라 그러면 화곡동 가서 5천만 원 남기겠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PPT 한번 봅시다. 이게 2번 물건이다. 그렇죠? 이게 감정가 2억 6천짜리였어요. 2억 6천짜리고
방 3개, 화장실 2개, 엘베까지 있고 사용 승인일은 2014년. 방 3개, 화장실 2개. 감정가는 2억 6,400입니다.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1번. 1번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있어요. 우리 해당 물건보다 조금 더 위에 있죠. 위에 있고 이 친구가 4층이고 엘베가 있고 18년식. 그런데 이 친구는 2억 8천에 매도됐습니다. 언제? 2023년 8월 달에. 그러면 이제 딱 만 한 1년 정도 됐다 그렇죠? 그리고 2번 물건은 6층이고 당연히 엘베가 있고 우리보다 평수가 거의 비슷하다. 얘는 우리보다 평수가 좀 더 컸고 그리고 사용성이 2015년 우리보다 1년 새 거고 매도되어 있는 거는 2024년 1월 3일이다. 이 친구는 2억 6천에 매도되었다. 3번 또 우리하고 평수 거의 똑같고 2015년식이고 2억 8천에 매도됐다. 언제? 5월 달에.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5월 달에 2013년 우리보다 1년 못한 친구가 2억 8천. 언제? 5월 25일. 우리 해당 물건은 여기고 1번은 여기고 2번은 여기고 4번 여기고 3번 여기고 3번은 우리보다 입지가 못한데도 2억 8천에 팔렸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가를 얼마를 쓸 수 있는지가 바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요거는 실전반에서도 잘 안 가르쳐주는 물건이에요. 방법을. 우리 집 근처에서 가장 근처 유사한 물건 3개 정도만 뽑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리한다 그러면 우리 집이 얼마에 팔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너무 저렴하게 팔린 거 그리고 너무 비싸게 팔린 건 빼버리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사한 것들이 거의 2억 8천, 2억 6천, 2억 8천, 2억 8천에 거래됐다 그러면 우리 집도 한 2억 8천에는 내가 거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추측을 하고 뭘 하셔야 돼요? 현장 임장을 가셔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버슈팅을 절대 안 합니다. 경매하다가 제일 어리석으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낙찰받기 위해서 금액을 많이 쓰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해당 물건은 화곡역에서 우측 북으로 산 가까이 있으니까 이 평지보다는 당연히 거래가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화곡동이라는 특성 때문에 거래가 작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왜? 가격만 맞으면 거래가 되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물건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물건은 우리는 해당 물건은 6층이고 엘베가 다 있다. 사용성이 2016년, 우리 거는 14년. 거래는 5월 11일. 우리 거 보세요. 화곡동 369-31번지. 여기가 우리 해당 물건인데 이 친구 얼마에 거래됐어요? 2억 4천에 거래됐네. 2억 4천. 그리고 화곡동 4층이 우리보다 평수 좀 크고 사용 승인일은 우리보다 못한 게 2억 6천. 그리고 우리 거보다 조금 연식이 좋은 거는 3억 5백. 그러면 우리 거는 이러면 얼마 정도 팔릴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최소한 2억 4천은 제가 봐서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물건이다. 이해되십니까? 왜? 다른 거에 비해서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직거래를 했다든지 요런 약간의 편법을 써서 실거래가가 올라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전세 끼고 급하게 매도하려고 그러면 남들보다 저렴하게 매도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최소한 2억 8천에서 3억 정도는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거래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우리가 369-31번지 여기도 369-31번지에 4층이 2023년 그러면 작년이죠. 6월달 딱 1년 전에 얼마에 거래됐냐면 2억 7천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면 요 물건을 기준점으로 우리는 움직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보다는 지금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2억 7천 이상에는 매도할 수 있겠구나. 이런 뭔가의 기준점을 잡고 여러분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내가 얼마에 매도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입찰가를 쓰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평지하고 약간 오르막길을 비교한다 그러면 어느 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올까요? 당연히 평지 쪽에 훨씬 많이 옵니다. 화곡역, 까치산역 그쪽에 평지는 의외로 입찰자 수가 많이 몰려요. 그런데 약간 오르막 쪽에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입찰가를 낮추더라도 내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각 지역별로 조금씩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분석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단기 매도를 목적이다. 나는 소액으로 단기 매도를 계속 해야 될 상황이다.
나는 경매로 만약에 직업을 삼아서 뭔가 먹고 살아야 될 상황이다. 이러신 분들은 고민할 게 없이 거래가 많이 되는 지역 한두 군데를 찍어가지고 거기 나오는 물건만 계속 분석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 지역의 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도사가. 확실히 저희들도 보면 단기 매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잘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엄청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멘탈이 안 되니까 부동산 사장님한테 끌려다니는 거야 이게. 그런데 확실히 해보신 분들은 거꾸로 부동산 사장님들을 리드해가면서 매도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나는 그래도 소액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싶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화곡동처럼 거래가 많이 되는 내 집에서 이동하기 편한 지역에 가셔서 분석만 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말했는 주제처럼 약 한 5천만 원으로 1년에 2건 정도는 충분히 거래할 수 있어요. 1년에 2건은 하늘에 두 쪽 나와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2.5에서 잘 하시는 분들은 3개 정도는 해요. 빌라도. 그래서 남편이 일하시고 와이프가 만약에 전업을 하신다 그러면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 여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충분히 4시간 가지면서도 놀아가면서도 많은 부를 창출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거를 섞이지 말고 집에만 계시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만이 내 것을 만들 수 있다. 알았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하루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짜짜짜짜. 우리 동그라미님 고맙습니다. 반짝반짝 올리비아님. 역시 멘토님 포인트 있는 강의. 반짝반짝 황금고인님. 아하. 그래요. 하여튼 오늘 불같은 금요일이지만 또 전국적으로 비 오고 이러니까 조금 자제하시고 어제 뭐 임장 가시는 분들 뭐 몇 분 연락 오셨던데 그래도 그 열정에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진짜. 어이구, 어제 그렇게 비가 오는데 저는 사실 비 오고 막 이러면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제 그 비 오는데 임장 가셔가지고 전화 오셔서 뭐 물어보고 일하시는데 야,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항상 빗길에 운전 조심하시고 그래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건강이 최고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쉬고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날 여러분들 앞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화요일날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